121쪽이죠? 121쪽 8번 보십시다. 자, 우리 정비구역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은 1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형서로 본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정비계획 중에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형서로 보는. 자, 2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정비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정비계획으로 들어갈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섰더라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대로 본다 그랬잖아. 의제가 되죠. 틀렸고. 3번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는 있으나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할 수는 없다. 결합할 수도 있죠. 서로 떨어져 있어도 결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고 다 됩니다. 그래서 뒤가 틀렸고요. 4번의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모집해서는 안 된다. 정비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조합원 모집하지 말아라 하는 거. 모집할 수가 없다. 5번의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그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에서 허가를 받은 후 계속할 수 있다. 자, 우리 정비구역에 대해서 착수했다는 얘기는 기득권자 보호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허가를 받은 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30일 내에 신고하라 그랬잖아. 30일 내에 신고. 30일 내에 신고. 기득권자 보호 얘기 아닙니까? 자, 9번 문제는 정비법상 시장허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찾아라. 자, 우리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허가받아라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건데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가벼운 행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라면 임시식재니까 가벼운 것이라고 했죠?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축이면 허가 대상이죠? 이거 허가 대상이죠? 토지분할, 모든 토지분할이 다 허가 대상입니다.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을 테니까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라 1월 이상은 좋고요. 허가 대상입니다. 토석 채취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10번에서 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으로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허가 대상을 이번에 찾으라는 거예요. 허가 대상. 농산물 생산에 직접되는 탈곡장이면은 가벼운 것이죠. 고추 건조장, 탈곡장, 비닐하우스, 생업용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다 가벼운 간이공작물 아닙니까? 2번 정비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다.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이기 때문에 사업할 때 지장을 안 줘서 가벼운 것이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 경자활용 향길 변경. 경자활용한 것이니까 허가 대상 아니다. 4번에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토속의 채취. 개발에 지장을 안 준다. 그러니까 가벼운 행위죠. 5번에 경작지에서 관상 중에 임식재. 자, 우리 원래 임식재는 가벼운 행위지만 요거는 경작지이기 때문에 경작지는 관상 주목을 식재하는 원래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아무리 임시식재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경작지니까 허가 대상을 아까랑 구별하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요거는 제가 알아서 하실 분 하세요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넘기시고 12번에 다음은 정비 예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자,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수의 유입 방지로서 국장, 시도의사, 시장의수 등이 제한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면은 아까 그 통제고, 수많은 통제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통제를 얘기하죠. 정비구역 지정 전이면 지금 여기처럼 정비 예정구역이 됐든 아니면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곳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묻고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비경제적 건축행 및 투기수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국장, 시도지사, 시장교수 등이 여러 가지 행정청이 제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둘 중에 하나 맞고요. 3번에 3년 내의 기간 동안에 한 차례만 1년 연장 가능하다. 이 얘기도 맞고요. 보통 3년 내의 기간 동안에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4번의 제한행위는 건축의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그리고 토속 채취행위다. 자, 우리 정비구역에서는 수많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개발행위가 다 허가 대상이지만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특히 투기랑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만 통제 대상이 된다고 했죠. 건축물의 건축은 들어가고 또 토지 분할 이 두 가지만이에요. 토지 분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형질 변경 토속 채취는 다 빠져야 되죠. 형질 변경 됐다라고 해서 집 지기 전에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토속 채취 마찬가지고 직접 소유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두 가지 행위, 투기랑 관련된 두 가지 행위,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두 가지만이잖아요. 5번의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행위를 하려는 한 시장의소가 아까 그 두 가지만 허가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자, 13번에 특별시, 광역시에서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 사유에 해당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 해제를 요청받은 특광은 해제해야 된다. 해제 요청 사유로서 옳지 않은 거. 이게 해제를 꼭 해야만 되는 그 사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청권자는 요청을 해야만 되고 직접 구역지정권자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직접 해제를 해야 되는 시장소라면 직접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해제 요청 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이제 이때 요 사유가 있으면은 해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사유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 요청만 묻고 있으니까 요청이든 해제든 해야 되는 사유. 필요적 해제로 보시는. 자, 요거 하면 이제 제가 이 틀 속에서 항상 기억을 하시라고 했던 정비 기본계획에서 자, 간단하게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정비 계획 입안 그리고 정비 구역 지정이 있을 때 시행자로서 이제 조합이 나오죠. 조합이 나오죠. 그리고 시행계획 인가 신청. 요 틀 속에서 제가 보시라고 했던 자, 하나는 예정구역 해제라고 해서 이때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됐더라면 정비 예정구역의 해제가 나오는데요. 예정구역이라면 지정된 때로부터 빨리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몇 년 내에 안 할 때요? 3년 내에 안 할 때. 예정구역 해제다. 예정구역 해제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해제라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사업자 인가 신청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할 때라면은 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사업자 인가신청 들어가야 되는데 구역에서부터 여기 사업자 인가신청을 셋으로 이렇게 나누는 상태에서 각각 이것이 2년, 3년 각각의 신청이 없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구역고시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바로 따져준다면 4에서 3으로 줄어든 3년.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구역고시로부터 사업자 인가신청을 바로 따져주는 거 나오죠. 이것은 몇 년이에요? 7에서 5로 줄어드는 요 사유. 금방 생각나죠, 그거는? 정신 먹었다고 까먹으면 안 되지, 중간에. 자, 옳지 않은 거.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으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구청장이 구역지정 신청을 안 할 때. 이게 3년, 예정구역 3년입니다. 2번은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행 때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추진회 승인 신청 안 할 때 구역과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사이 2년을 얘기하는 거. 둘이죠, 이게. 자, 세 번째는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는데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이 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은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얘기죠. 그러면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행인가 구역과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이 5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5번의 재개발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2년일 때까지 사업 시행인가? 이게 조합과 시행계획 인가 신청사를 물어보니까 3이 돼야죠. 이게 3이 돼야지.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문제도 이렇게만 했어요. 임의적 해지단 문제는 해지도 않았습니다. 예. 자, 이제 시행 방법에 대한 거 봅시다. 128쪽의 시행 방법. 128쪽의 시행 방법. 자,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 항상 정비사업에 하면 이 세 가지 사업을 떠오르신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떠오른 상태에서 사업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우리 시행 방법은 5가지밖에 없죠, 그죠? 5가지밖에 없어요. 보통의 재개발 사업이라면 2가지 방식만 존재하죠. 어떤 거 어떤 거? 정확해. 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관리 처목에 따라 건물 주는 방식과 땅 주는 환지. 건물 줄 때는 관리 처목, 땅 줄 때는 환지. 보통의 사업 2가지니까. 여기는 특수한 사업이라 5가지 다 인정한다 그랬죠? 5가지 방법이 뭐예요? 관리 처목에 따라 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땅 줄 때 환지 생각할 수 있고, 가장 간단한 반쪽짜리 기반설만 고쳐주는, 또 하나는 가장 무서운 수용 방법도, 혼용까지 다 인정합니다. 재건축은 하나밖에 없잖아. 재건축은 관리 처목에 따라 건물 지어주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리 처목에 따라 줄 때 오피스를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만. 오피스텔은 어느 지역에서만?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일 때, 그럼 다 한 거예요. 시험 방법. 자, 우리 1번 보시죠.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것은 있는데,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 내 시행자가 정비기관에서 정비기반설을 새로 설치하나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계약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반쪽짜리 방법이잖아. 반쪽짜리 방법.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5가지 다 돼요. 다 돼. 맞고. 정비의 전부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가 우상 우파하는 방법, 수용 방법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만 가능하다? 그래도 맞는 얘기지. 예를 들어 반쪽짜리와 수용 방법과 혼용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3번의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어디가 틀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방법과 환지 둘 중에 하나. 4번의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소로 오피스를 건설하고 공급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요거 하나. 5번의 재건축에서 오피스를 건설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서만, 벌써 틀렸죠? 일단 뭐뭐만 하면 일단 의심하지. 상업지역에다가 준주거까지 되잖아. 상업지역, 그 다음 비싼 준주거까지 됩니다. 틀렸고,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의 30%야. 이 뒤는 좋은데 앞이 틀렸죠. 자, 2번 또 봅시다.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은 모두 옳은 것은,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놓고 환지로 공급하는 거 가능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놓고 시행자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용사로 오피스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 오피스텔이 들어가서 안 돼요. 오피스텔 들어가는 건 재건축에서만 있잖아. 만약에 오피스텔이 빠졌다면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방법 여기도 씁니다. 오피스텔 때문에 안 돼요. 3번에 재개발이면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방법 당연히 가능하고. 그럼 옳은 것만은 니은번만 빼고 기억 디귿이죠?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03번에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시행자. 그냥 이런 한번 말라고 해요. 국사에 떠오르는 거. 자, 먼저 토지공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토지등 소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틀부터. 자, 우리 개선 사업이라면 둘 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서 개선 사업을 묻고 있으니까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라면 민간인 찾으면 되겠네요? 있나요? 어디?
1번. 민간해야 안 되잖아. 여기라면 어때요? 둘 다 되죠? 여기라면은 예, 그죠. 그래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면 개선사업만 아니고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항상 해서 제가 조합할 때는 우리 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이 두 군데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이라면. 그리고 토지공사가 시행자가 된다면 20명 미만일 때 재개발에서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의 정비사업이라 환지 방식의 그 구조랑 제일 흡사한 게 재개발이 된다 그랬잖아. 여긴 둘 다 안 되고 여기는 조합만 되고. 네. 그럼 여기는 아예 민간인이 안 되니까 누가 되느냐? 주로 행정청이 등장하는데 행정청이라면 우리 반쪽짜리 방법과 기타 방법으로 나눠서 반쪽짜리 방법이라면 원래 기반시설은 원래 시장허수가 해주는 것이라 행정청이 해주는 것이라 시장허수 등이 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근데 시장허수 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지만 토지주택공사 등 시킬 때만 과반수 동의. 여기라면은 처음부터 뭐 단독이든 공동이든 모든 동의권, 특이한 동의권이 존재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이렇게 했던 거. 이 사람들이 누구랑 공동시행한다. 우리 공동시행을 살짝 말로만 해보면 아예 여기서만 공동시행이 없어요. 여기서 공동시행이 없다는 건 뭐 난 적은 없지만 나머지는 공동시행을 할 때 공동시행을 하게 되면은 시행돼서 배제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셀 필요 없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동시행을 한다 그러면 과반수 동의를. 달동네 여기서만 그 아까 3분의 2 소위 세입자 과반수 이 특이한 동의권이 적용된다 그랬죠? 여기는 과반수 동의잖아. 이 정도 그냥 이 정도 아닙니까? 글쎄 이거를 아까 설명할 때는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한 번 하고 나서 복습할 때는 이렇게 간단한 말로 된다니까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럼 제가 자꾸 까먹기 전에 복습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에 금방금방 하니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해서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은 없을 거란 말이지. 하루만 지나도 생기지만. 응? 아까 오전에 저랑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오시는 분 다 만났는데 아주 착 듣고 공법 mp3 착 듣고 제가 물어봤더니 mp3를 5회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5회라고 거기서 들으시더라고. 저한테 말만 그렇게 하지 속으로는 뭐 저 음악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당연히 그 공부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보고 좋아요. 수시로 쫙 들으면서 지금 금방의 뜻이 이렇게. 이따 조합하는 것 내용 우리 복잡해서 여러분들 아까 조합할 때 내보니까 인상 팍 쓰고 있던데 이따 문제 풀면은 또 쉬워 이게. 금방 했던 거라면. 자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벌써 3번은 답 나왔고 우리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수용 방법이나 환지 또는 인가된 관리 체계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때 기타 방법이네? 기타 방법으로 할 때 토지소유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도 과반세 동의를 각각 얻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경우 아닌 거. 세입자 동의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 세입자 동의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번.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이미 충분하여 임대특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도의사가 인정한다. 임대특이 충분하면 거기서 살면 되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 조치 별로 필요 없다.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2번. 토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공사가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수용 방법이 가장 무서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때는 세입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되지 생략할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3번의 시행자가 정비 기반서를 정비하고 토지가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게 반쪽짜리 얘기잖아. 어쨌든 현재 영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영을 바탕으로 낸 겁니다. 이거는 약간 모순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없다. 4번의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도 별로 피해가 없는 관리처분기획도 그렇습니다. 수용 방법이 대표적으로 아니라고 했고 5번의 세입자 세수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하 작을 때 이 숫자도 기억하시면 하시다고 했죠.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자, 5번 문제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서를 공동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개량한 방법, 즉 반쪽짜리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장운수 등이 시행할 때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된다 그랬잖아. 원래 반쪽짜리 방법으로 할 때는 시장운수가 원래 해주는 것이라 동의도 필요 없다. 아예 동의 없는 특이한 케이스죠. 위 1의 경우 반쪽짜리로 할 때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장운수가 할 때는 동의 필요 없고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할 때만 과반수 동의. 3번의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나 토지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 조합이랑 토지등 소유자 둘 다 나오는 것은 재개발 사업밖에 없어요. 맞고 4번의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수가 50인 미만이 된다. 20인이죠. 아이고 50인은 큰 거지. 정비법 우리 100명 갖고서 좀 크다 작다 따지는데 20명 미만일 때입니다. 20명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서만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틀렸고 5번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이 단독 시행 원칙이지 토지 소유자 안 돼요. 자, 6번의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제가 공동시행.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서를 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확대해주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개량, 제가 결국 반쪽짜리 방법으로 할 때는 공동시행에 대한 규정이 유일하게 없습니다. 간단한 사업이라 무슨 공동시행을 하느냐, 혼자 하면 되지. 유일하게 공동시행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나머지는 누구와 하는 거 이거보다도 동요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과반수, 달동 내에서는 3분의 2 소유자 과반수 이렇게 나가는 거.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인가된 관리 처분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때 공동시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반쪽짜리 방법이 아닌 것 중에 하나를 쓰고 있어요. 반쪽짜리 방법이 아닌 방법이라면 누가 하든지 간에 동의요건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잖아요. 공동시행할 때도 이 동의요건이라고 했습니다. 3번의 재개발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서 시장에서 공동으로 과반수 동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과반수 동의 공동시행할 때 4번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공 소유자는 그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나 등수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동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과반수 동의. 3분의 2가 아니고. 5번의 재건축 사업은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누구랑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반수 동의잖아요. 맞지? 4번만 틀렸습니다. 자, 17번의 다음은 정비사업의 대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대행. 자, 토지등 소유자 괄호 속에 조합을 설립한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나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는 대행자가 대행을 할 수 있다. 스스로 민간인이 못할 때 대행을 요청할 때죠. 얼마 동의로 요청할 때요? 과반수 맞습니다. 그 동의 요건을 좀 보셔요. 동의 요건을 요청할 때입니다. 이번에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즉 대행자는 자기 권리에 기해서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나 건축을 압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있어요. 3번에 대행자는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대행을 하기로 한 개시 결정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대행하는 기간 동안이에요. 대행을 결정해서 그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서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시행자의 이름 및 계산으로 시행자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상해요, 이거? 어디가? 끝까지 얘기해봐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자기 이름. 시행자 계산으로?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대행자 자기 이름으로, 계산은 시행자 계산으로. 근데 여기 얘기하다 보면 시행자 이름 및 계산이니까 이름과 계산 다 시행자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니지. 이건 뭐 대리와 같은 일 아니죠.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계산이 시행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에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의 사원에 대한 걸로서 시행자의 귀속. 엄마? 왜 이렇게 둘이 똑같이 나왔지? 2번과 4번이? 이럴 수가. 혹시 압류할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있단데 똑같네. 5번의 시장수익이 아닌 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이, 그 밖에 시행자에게 있어서 부담을 가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시장수가 아닌 대행자가 시행자에게 해를 끼치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이 등을 할 때는 미리 시장수 승인 얻어서 하라는 거잖아요. 시행자 동의가 아니고. 그래서 3번만 틀리게 돼 있네요. 근데 왜 이렇게 반복이 됐을까? 이게 반복될 정도로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닌데. 예? 자, 조합설의 추진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이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얘기로 왔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성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만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지원할 때만 구성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고 시 후에 구성한다. 시기죠. 정비구역 지정고 시 후에. 3번 추진위원회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 구정에 대해서 톤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어디 가요? 과반수지. 준비단체니까 과반수로 충분하다. 예? 나중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많은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건 준비단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반수로 충분하다. 위원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또 숫자는 바뀌고 그렇게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포함해서 전체 5인 이상인데 여기서는 이제 동의요건을 바꾼 겁니다. 과반수 동의죠. 4번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면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후에 추진위원회가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하라. 원칙은 경제입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만 수의계약.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4번의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죠. 조합 만들려고 한 단체이기 때문에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 자, 9번 보시고. 정비법령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닌 거. 여러분 추진위원회 업무라면 여러 가지 준비 업무라고 했죠? 아직 조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행자로서 조합의 업무랑 구별하시면 좋아요. 그런 게 요령이죠. 조합 정관의 초안을 작성한다? 준비 업무입니까? 준비 업무지. 정관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조합의 설립이나 창립총회는 추진의 업무죠?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한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잖아. 인가 신청도 추진회가 하는 건데요. 뭐 당연히 추진의 업무죠. 요 창립총회 언제 한다 그랬어요? 언제? 창립총회 그 개최 시기? 물론 객관식으로 찾으면 되지만 그래도 참 이런 건 딱 나와주면 좋은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 뭐는 받아놓고 나서. 설립인가 동의는 받고. 설립인가 동의받은 후 설립인가 신청 전. 3번의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계략적인이 붙으니까 맞죠. 그냥 시행계획서라면 시행자로서 조합의 업무라고 했잖아. 4번의 토용수지의 동의서 징구. 동의서 구하는 게 동의서 징구예요. 동의서 접수를 얘기하죠. 정비사업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결정. 이게 옛날 기출문제. 옛날에는 동의서 징구라고 했어요. 지금은 말을 순화시켜 동의서 접수.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근데 5번이 틀리는 게 정비사업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결정. 여러분 혹시 이거 기출문제인데 이거 아닌 걸 전혀 집어넣는데 제가 조합의 업무랑 구별하는데 이게 5번이 조합의 업무예요. 조합의 업무. 그런데 이게 5번이 조합의 업무라는 걸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조합이 되기 전이에요, 아니에요? 전이지. 그럼 조합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조합원별 분담 내역이 나오겠어?
아니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이면 요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요게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나오잖아. 관리처분계획에 스서전환말 중에 하나지만 정비사업비가 전체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조합원들이 얼마씩 나눠서 내고 언제까지 내야 된다. 분담 규모, 분담 시기 그런 내용이죠. 관리처분계획 내용이고 관리처분은 누가 작성하는 건데요? 조합이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진의 업무가 될 수가 없지.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내용을 저처럼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아직 정비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조합원들의 정비사업비 분담 내역이 어떻게 지금 나오겠어요? 조합원들, 조합이 만들어져야 이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아직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조합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추진이가 할 일은 절대 아닌 거지. 정확하게 어떤 걸 답을 찾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찾는 것도 훌륭해요. 그게 우리 조합이 하는 일은 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부적 유제를 나눠서 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차피 외울 수는 없는 일이라니까. 자꾸 내용을 이해를 통해서 하시면 이런 것들도 설립인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전인데 조합원이 어디 있어요? 조합원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추진회 할 일은 절대 아닌 거지. 조합이 할 일이 되겠지. 그죠? 10번 정비법에서 조합 설립에 대한 창립총회 개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추진회는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를 받은 후에 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이거 취지가 어떤 창립을 위한 총회, 창립총회를 통해서 조합원의 뼈대를 갖춰놓고 인가신청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가신청 전이고 인가 동의를 받은 후라는 얘기는 설립인가 동의도 받지 않고 만약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나중에 동의를 못 받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아, 설립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인가신청 전에 들어가는구나. 에? 이번에 창립총회는 추진회 위원장 직권 또는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거.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든 요구로 소집하든 5분의 1 이상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로. 3번의 추진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등을 토지용 소유주의 등기 우편으로 발송 통지하라. 이거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안건 등을 등기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발송 통지하래요. 혹시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아, 그럼 맞는 게 틀리는 게 혹시 모르게 되면 아직 안 배워서 모른다 뭐 당연히 그런데 정답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시원찮은 내용이라? 어? 아이 그렇게 따지라고 했잖아. 그렇게. 아이 참. 아, 제가 기초를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초를 할 때도 항상 이건 물론 제가 만든 문제지만 특히 기출일수록 더 검증을 통해서 만들잖아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근데 원래 웬만한 문제는 정답을 어디서 낸다고요? 중요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훌륭한 문제라니까. 시험 테스트 목적 아닙니까? 중요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정답을 중요한 내용 갖고 내는 게 보통이에요. 일부러 틀리라고 예외적인 문제 그건 상관없다니까 그거는. 근데 보통의 문제라면은 그래서 이상한 지문들, 가치가 떨어지는 지문은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거 찾아라면 틀리게 낼 것이고 틀린 거 찾아라면 맞는 거 내서 정답 아니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물었던 게 이거 맞을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옳지 않은 걸 찾아라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느낌을 물어봤던 건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정답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했을 때는 정답이 아닐 것이다 답한 게 그래서 시원찮은 내용이라. 중요한 내용은 벌써 제가 강의를 했다 그랬죠. 지금 이것도 제가 이거 창립총회 개최에 대해서만 놓고 볼 때는 다른 지문으로 5가지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지문인데 넣은 거라고. 마찬가지야. 그쪽에서 문제 낼 때도. 5가지 지문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힘들다. 이상한 걸 낼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런 게 의외로 꽤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중요한 것은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혹시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2가지가 있더라도 2가지가.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지문 갖고 아주 그냥 잘 모르니까 사사히 시간 들여서 살피시는 분. 아니면 그냥 쿨하게 넘어가시는 분. 어떤 태도여야 돼요? 자, 쿨하게 지금 날씨도 덥잖아. 쿨하게 넘어가야지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기억하라고가 아니고 그런 거 용도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4번에 여기서 뭐 창립총회 며칠 전까지 알려주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게.
4번의 창립청에서 조합정관의 확정, 임원 선임, 대의원 선임, 그리고 관리청의 수립, 변경에 대해 업무를 처리한다. 창립청의 업무라면 중요한 쪽에 들어가겠죠. 구체적인 절차보다. 맞나요? 맞아요.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뼈대를 갖춰야 되니까 조합 약속인 정관을 확정하는 거 당연합니다. 임원, 대의원 뽑는 것까지 당연해요. 관리처분 계획이 도대체 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봐봐요. 글쎄 최전에는 조합 설립 전에 하는 거라니까. 제가 조합의 업무랑 구별하시라 그랬죠? 지금 창립총회도 창립을 한 총회니까 조합 만들기 전에 하는 총회죠? 그래서 춘희가 하는 일이잖아. 관리처분 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이 만들잖아. 조합이. 그럼 창립총회 일이 될 수가 없죠. 아예.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제가 이거 창립에서 하는 일은 뭐를 하는지는 그건 의미가 있는 부분이야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낸 거지. 이거를 했는데 조합의 업무랑 구별하시라 했잖아요. 시행계획서를 조합이 한다면 관리처분 이건 당연히 조합만이 하죠. 어떻게 창립처에서 이걸 하겠냐고. 할 수가 없지. 그걸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요 위치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 가지고. 자, 5번의 창립청의 의사결정은 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일반 결의로 하는 것. 창립총회는 여기에다가 뭐 과반수 3분의 2까지 그냥 총회는 여기 결의 요건에다가 중요한 거 과반수 더 중요한 거 3분의 2까지 가지만 창립총회는 이렇게 일반 결의 요건이 있을 뿐이에요. 물론 이때도 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임만큼은 정관이 정함에 따라라는 예외까지 붙어 있지만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4번만 틀린 거예요. 자, 11번 다음은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정비사업 조합.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공법상 법인이고. 2번에 시장수 등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누구에게 설립인가 받느냐? 정비법이니까 시장수 등에게. 이렇게 묻는 걸 딱딱 보시라고요.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만 되고. 정비법이니까.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특징 아닙니까? 여기서 30일을 왜 바꾸어 했어? 이런 것들을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 그래야 되겠죠. 성격이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이니까 비영리니까 민법이고 사단이니까 사단법인 그랬잖아. 자, 12번의 다음 중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 얻어야 될 동의 요건을 오는 거 여러분 이거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말로 해보세요. 토지동 소유자 431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5번이 되죠, 그러면? 4번은 왜 안 돼요, 여러분? 또 논이잖아. 항상 제가 이거 주의하시고, 개발법 정비법서 이렇게 또 논은 없죠? 두 동이 다 같이 해야 되죠? 그것도 일부러 제가 5번 앞에 4번을 일부러 넣는 거예요, 일부러. 431 숫자만 딱 기억하시는 분은 얼른 4번 찾을 것 같아서. 5번입니다, 5번. 자, 우리 재개발이 431이고 재건축은 어때요? 아직 넘기기 전에 재건축도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재건축이라면 단지 안, 단지 밖, 단지 안에서는 단지 전체 4343 동별론 과반수 있다. 단지라면 단지 전체와 동별 동기가 따로 있잖아요. 단지 전체는 4343인데 동별론은 간단하게 과반수. 단지 바뀌면 4332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게 단지 바뀌지. 복잡하지만 13번이죠. 자, 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 받아야 되는 동의 요건 단지 안에서 이게 전제되어 있네, 그죠? 단지 안에서니까 각 동별로 동별이 먼저 나왔다면 각 동별 구분수자 과반수가 돼야 되니까 동별 구분수자 과반수라는 건 2번, 3번밖에 없죠? 동별론 과반수인데 단지 안에 전체에서는 43, 43 그러면 2번밖에 없네요.
통문항의 3번에서는 그냥 소유자 4분의 3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소유자 4분의 3이다. 면적 4분의 3도 들어가죠. 4343입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14번의 정비법에서 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사람 수 계산할 때 이게 기출문제지만 여러분 박스의 첫 번째 AB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자, 요거 몇 명으로 사람 수가 계산됩니까? 한 명? 진짜요? 자세히 봐봐, 자세히. AB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토지는 한 필지 토지죠. 한 필지 토지가 ABC 셋이 공유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주택을 단독 소유한 D면은 이래도 한 명이에요? 두 명이지. 아이, 두 명이지. 토지 소유자는 ABC 3인인데 공유하고 있으니까 한 명이고 건물 소유자는 D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한 명이고 건물 소유자가 한 명이 되는 거죠? 이걸 왜 합쳐? 이건 합칠 게 아니지.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잖아요. 네? 이건 토지를 건물과 토지 건물을 각각 따로 소유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한 사람이 토지 건축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때 한 사람이지만 이건 다른 사람이 각각 소유하고 있잖아. 그죠? 이거 주의하셔. 이거 사실 주의할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냥 너무 그 의심 없이 그냥 한 명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서 야 이게 왜 한 명이에요? 두 명이 되지. 3필째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이 몇 명이에요? 이건 한 명이죠. 응? 2가 세 필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한 명이지 그냥 이거는.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한 명이죠. 하나의 땅인데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있는 경우죠. 대표자 1인으로 본다 그랬죠. 211 4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실제 기출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글쎄 이거 그 전에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이거 4번 맞추긴 맞췄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명, 112로 계산해서 맞췄더라고. 뒤에 거를 소유자 한 명, 지상권자 한 명에서. 참. 참. 하여튼. 자, 15번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ABC 여기서 처음에 할 때 그 한 명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내가 물어봤으면 또 뒤에서 또 두 명에서 이렇게 할지도 몰라. 정확히 보시면. 자, 동의 철회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동의 철회. 자, 설립인과 동의를 철회하려면 설립인과 신청 전에 해야 된다. 어때요? 가만있어 봐. 2번 철회를 하려면 동의 상대방 및 시장에서 등의 철회서에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 증명 방법으로 발송해야 된다. 맞습니다. 동의 상대방과 시장에서 등에게 3번 철회서에는 토지동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히 틀렸죠? 확실히 틀렸죠? 뭐 한다 그랬어요? 요새 정비부에서는 지장날인하고 차필 서명한다 그랬습니다. 4번의 시장허 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 시장허수가 철회서를 받았다면 바로 그 사실을 동의 상대방에게 통지하라고 했고 5번의 철회 의사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한 때 또는 시장허수 등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확실히 좀 틀린 건 3번인데 1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역시 가볍게 이게 맞았다라고 했지만 사실 문제가 있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원래 제가 각종 여기서 정비부터 그러잖아. 원래 각종 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그 동의에 따른 인허가 신청 전까지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게 원칙인데 그 원칙에 따라서 보면 그냥 설립인가 동의를 철회하려면 하면은 뭐 인간시전 전에 하라. 근데 이것이 무엇의 설립인간지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나도 조금 그런데 제가 원래 이 의도로 만든 건 아닌데 근데 확실히 두 가지는 예외잖아요.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같은 경우는 동의할 때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하시면 조기 확정이 걸리잖아. 1번도 답으로 하세요. 1번도. 여기서 뭐 설립인가 동의는 뭐 다른 동의도 아니고 설립인가라면 뭐 조합의 설립인가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 다른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추진회 같은 경우는 설립인가가 아니고 설립에 대한 승인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냥 인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로 봐서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1번도 답으로 봐야 돼요. 이게 정비법이라서 그런 겁니다. 개발법이라면 맞지만 이게 정비법이라면 설립과 신청 전까지 처리하는 게 아니고 동의할 때부터 30일까지만이니까 3번은 당연히 틀렸고 1번도 틀렸다고 보세요. 수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다음은 각종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신청 전까지 하라. 그렇습니다. 2번의 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때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그 얘기, 구역 해제. 그리고 3번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때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이것도 바로 이 30일간 철회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아까 15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설립인가 동의라면 바로 여기에 대한 동의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아무리 생각해도 없잖아요. 4번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창립 청약을 한 이유라도 최초로 동의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원래는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지만 그 전이라도 창립 청약을 했다. 그럼 창립 청약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때도 철회를 하게 되면 창립 청약가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창립 청약을 한 이유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5번에 동의를 철회하는 토지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소유가 성명을 적고 지장날이 나고 신분증에서 서분을 차분을 첨부하여 동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내용증을 방법으로 발송하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장 찍고 하는 거 다 비슷한 얘기예요. 4번만 틀렸습니다. 정비법상 정비조합의 조합원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 얘기예요. 자, 여러분, 조합원이 일단 여기 재개발 사업이면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 말든 토지공수가 당연자본이 된다. 개발법처럼. 그러나 재건축이라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주만 된다. 요거부터 시작을 하되, 이 중에서도 이제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는 그 예외 규정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봅시다. 자, 1번의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동의와 관계없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된다. 설립 동의와 관계없이 구역에 위치한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 얘기하죠? 딱 맞아. 그러면 2번의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동의한 사람만 된다. 맞습니다. 구별해 보시고, 3번에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한다. 그럼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원칙입니다. 대표자 1인을 한 세대에 속할 때는 이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즉 다른 세대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어느 경우나 이 경우는 맞습니다. 4번에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전후를 잘 보세요. 요거는 조합 설립인가 후입니다. 제가 조합 설립인가 후라면은 조합원이 수가 막대로 그 상태에서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임 상관없지만 그죠? 인가 후에 이렇게 세대를 분리했다면 한 세대로 본다 그랬죠? 이렇게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는 토지동 소유자 각각을 조합으로 본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 사람을 각각을 조합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대표자 1인을 한 세대로 봐서 대표자 1인을 물론 이혼이나 19세 이상 자녀 분가라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보통의 경우잖아요. 5번에 조합 설립인가 후에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호수를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때는 역시 설립인가 이후에 한 사람으로부터 토지나 호수를 각각 취득을 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18번 보시면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재건축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일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나 건축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재건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재건축을. 우리 정규법상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밖에 없죠.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안 될 사람 물건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처럼 조합 설립에 동일하지 아니한 토지나 건축물, 아니한 자의 토지 건축물. 이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장에서의 예외적 시행에 동일하지 아니한 자도 있지만 처음부터 조합원이 안 될 사람,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서 안 될 사람,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도 안 된다 그랬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가 여기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자 맞아요. 2번 건축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이렇게 이것도 처음부터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서 또는 시장소나 토지주택공 신탁업자의 시행자 중에 동일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나 건축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되고 결국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세 가지가 1, 2번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절차는 동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동의 여부 바르고 확답을 요구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의 시행자는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을 때로부터 30일 내에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을 때로부터 30일 내 조합 설립에 동일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동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서면 촉구를 얘기합니다.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을 때로부터 30일 내에 촉구하라는 거예요. 30일 내에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럼 회답할 것을 30일 내에 촉구를 했으면 그러면 촉구받은 사람은 이제 회답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회답 기간은 다시 2개월이게 처음 서면 촉구만 30일이고 뒤에 될 것은 다 2개월, 2개월이죠. 자, 촉구를 받은 토지등 소유자는 2개월 내에 회답을 해야 됩니다. 동의 여부를 회답해야 되는데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동의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이 숫자를 바꿔서 내기는 너무 유치해서 이건 그대로 뒀고 이 내용을 물은 거죠.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봐야 돼요. 원래 동의 안 한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원래대로 하는 거죠. 동의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봐야 됩니다. 5번에 회답 기간이 지나면 그럼 회답 기간이 이제 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 청구 들어가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그 기한이 만료된 때로부터 2개월 내 다시 2개월 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등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굳이 이것도 글쎄 이거 숫자를 바꿔내기는 힘들지만 동의하지 않은 데에서 회답을 촉구하는 것은 회답하라 촉구하는 것만 30일이고 그 다음에 회답 기간도 2개월. 회답 기간 끝난 후에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도 2개월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19번의 조합원 지위 이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지위 이전. 정부사업 조합원 지위 이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지위 이전.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조합원 지위 이전은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언제부터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가 조합원이 안 되느냐? 재건축에서는 더 세죠?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 안 됩니다. 근데 재개발이라면
설립인가 후가 아니고 관리 청객 인가 후에 취득한 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때도 일정한 자로부터 일정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다시 조합원이 다시 되는 예외가 있고 뭐 그런 식의 얘기죠. 그럼 1번 투기과일지구가 아닌 곳이면 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투기과일지구가 아닌 곳이면 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 지위는 이전이 되죠. 보통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옳은 거 찾는 거예요. 2번 투기과일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을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요게 맞죠. 투기과일지구를 전제로 해서 재건축이잖아.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센 거예요 이게. 3번 투기과일지구에서 재개발이잖아. 이번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을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재개발에서 조합원이 안 되려면 설립인가 후가 아니고 관리처분기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잖아. 관리처분기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 4번에 투기과일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매로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증여로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증여도 다 안 되죠. 매매든 증여든 취득하는 자 다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뭐만 예외예요? 상속 이혼. 5번의 투기과일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제한이 인정될 때 즉 조합원 지위 이전 못할 때 상속에서 건축을 취득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이혼으로 건축을 취득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거 공부용이에요. 이혼으로 취득하는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D가 틀렸어요. 잘 구별해보라고 한 겁니다. 또 자 이제 쉽시다. 쉽시다.